안녕하세요. 눈을 떠요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괜히 눈 뜨고 코 베일까봐 신경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계약서 특약은 대충 넘어가도 될까요? 특약은 계약서의 꽃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 안에서 거래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 특약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은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정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약정, 즉 특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쌍방이 서명을 하는 순간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특약에 쓸 생각도 안 했던 게 나중에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 매매 계약 모두 특약을 협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전세, 월세 등의 임대 계약에서 자주 활용되는 특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신축의 세입자를 받으면서 반려동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계약서 쓰는 날 특이하게 반려동물 금지 항목을 쓰려고 했더니 세입자께서 강아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물어보고 계약금을 받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왕이면 안 키우는 세입자가 좋지만 있다면 있는 대로 특약을 수정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신축이었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특약에 해당 내용을 넣었고 세입자도 주의하겠다고 하며 협의를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심한 낙서나 훼손이 생기면 원상 회복 후에 퇴거할 것을 특약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걸이 TV 설치 등등 콘크리트 타공을 하거나 기타 시공을 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는 특약인데요. 시공으로 인한 손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특약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임차인이 원목 가구에 마음대로 페인트 칠을 해서 임대인이 경악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상식을 너무 많이 벗어난 행동이지만 이처럼 임대인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엉망으로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허용이 될 거라 생각했다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협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집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는 대수선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입니다. 되게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확히 명시하는 게 좋고요.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무상 하자 보수 기간에 세입자가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 보수를 신청해서 수리받을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었음에도 하자 보수를 신청하지 않아서 보수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입주 전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로 한 항목이 있다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그 내역을 꼼꼼하게 특약에 써두는 게 좋고요. 참고로 임대차 기간에 대한 명시는 특약에 쓰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데요. 개인 간의 계약 위에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1년 6개월로 한다든지 2년 후 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은 쓰더라도 해당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을 이유로 갱신 청구권을 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 특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약 1항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약에 쓰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서로 확인차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래 당시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보통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간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특약에 한 번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 전 수리기간을 준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와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특약입니다. 대부분 수리를 하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특약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시점에 매수인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잔금 때 명의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등의 이런 특약을 쓰게 되는데요.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하면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협의한 후에 잔금 때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에 눈을 떠요. 안녕.